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렉서스식 오픈카죠. LC500 컨버터블입니다. 수려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또 이 브랜드가 자랑하는 최신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또 럭셔리 오픈카이기도 한데요. 이 긴 보닛에는 무려 V8 5.0L 자연흡기 엔진도 얹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보기 드문 아주 귀한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LC500 컨버터블 어떤 느낌과 또 매력 또 장점을 우리에게 뿜어내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단번에 와 진짜 이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선보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렉서스이니까 가능한 또 이 파격적인 형태와 틀, 디자인 쉐입이 아주 인상적인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상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 스핀들 그릴 역시 볼록하게 나왔다가 안쪽으로 살짝 말아 들어가는, 그리고 상당히 아주 섬세한 도트 무늬를 많이 집어넣어서 조금 더 차가 강렬해 보이는 이미지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스핀들 그릴보다도 더 시선이 가는 부분은 바로 이 옆쪽에 있습니다. 다른 렉서스 차들과는 좀 다르게 이 헤드램프와 이 주변부가 너무 강해서 스핀들 그릴이 오히려 조금 더 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일단 이 헤드램프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숨막히게 매혹적입니다. 진짜 램프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즘 차들과 비교해서도 꽤 작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간주행등이 살짝 길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길게 빼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지시등도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약간 기하학적인 도형의 특징이 조금 더 차를 뭔가 파격적이고 컨셉트카 느낌을 나게끔 해 보이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바로 이 헤드램프 뒤쪽으로 이어져 오는 앞쪽 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LC500 컨버터블 너무나도 이쁜 차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쁜 딱 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디겠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앵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스포츠카, 자동차들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쪽 팬더에서 뒤쪽으로 넘어져 가는 이 쉐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큼직한 휠, 바로 위쪽에 이 휠하우스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짧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무언가 보닛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평평하게 아주 평평하게 이어져서 그냥 여기서 한 번에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렉서스 LC500을 봤을 때 마치 컨셉트카를 그대로 양산차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LC500 컨버터블 옆모습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정말 말도 안 나오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앞에도 참 이뻤는데 옆을 보니까 또다시 말문이 한 번 더 막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이유, 저는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우아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미적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지 렉서스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21인치 휠, 디자인이 정말 이거 컨셉트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려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과 약간 반무광 재질의 크롬 도금 씌운 느낌도 나고요. 살짝 반짝거리면서도 상당히 굴곡을 아주 많이 줘서 그런지 입체감을 잘 표현한 21인치 휠, 너무나도 이쁜 이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의 옆모습을 책임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드미러 역시 다른 렉서스 차들과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이 도어 쪽에 붙어서 잘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어 캐치도 조금 더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안쪽으로 숨어 들어가게끔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누르면 살짝 튀어나오게끔,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 공기 흡입구도 뒤쪽에 뚫려 있죠.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슈퍼카들처럼 뒤쪽에서 공기 흐름을 원활히, 실제로 냉각 효과 됩니다. 이거 페이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주 눈에 들 곳이 많은 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쪽에 트렁크 라인, 그 다음에 팬더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옆으로 평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앞뒤 밸런스라든지 통일감도 아주 잘 맞출 수 있었고, 여러모로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깔 게 없는 차가 LC500 컨버터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뒤쪽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네, LC500 컨버터블의 뒤쪽 역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뭔가 좀 미래지향적이면서 좀 컨셉트카 느낌이 많이 나는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역시 테일램프에 있습니다. 램프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이 거의 없죠. 클리어 타입으로 또 입체적으로 상당히 안쪽으로 뭔가 빨려 들어갈 것처럼 디자인이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고, 램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소재 역시 약간 번쩍번쩍 하면서도 이 펄이 들어간 상당히 돈을 많이 쓴 티가 나면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자동차들의 테일램프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가 이 컨셉트카 느낌을 키우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운데에는 보조제동등을 비롯해서 렉서스 로고와 이 레터링은 생각보다는 좀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범퍼의 형상도 앞쪽 스핀들 그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살짝 꺾여 있죠. 역시 통일감을 아주 잘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차 엄연히 V8 5000cc 아주 고성능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정하고 차분하게 배기구라든지 범퍼의 틀이 꾸며져 있거든요. 디퓨저라는 부분도 거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저보다 더 월등히 많이 공부하신 이 디자이너들이 다 감안하고 뭐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톱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톱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시속 50km 이하에서 15초 만에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차의 크기에 비해서 톱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닫히고 열기 조금 더 한결 수월하겠다,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작동을 해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차곡차곡 잘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뒷 유리창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 헬멧 뚜껑 하나 씌워 놓은 것처럼 아주 앙증맞은 느낌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부분이 이렇게 톱이 접혔을 때 이 철판과 맞물리는 이 다양한 부분에서의 마감, 이 고급감이 상당하다, 아주 섬세하게 잘 틀어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선을 두는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C500 컨버터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눈을 두는 곳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그런 실내의 형상과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섬세하게 또 잘 꾸몄다, 렉서스가 정말 작심하고 만든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매력을 뿜어내는 게 LC500 컨버터블 실내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계기판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형태는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렉서스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주행 모드를 비롯해서 이런 버튼류의 형상도 그대로이죠. 하지만 약간 몇 가지 요소 포인트를 줘서 이 차만의 좀 차별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긴 두툼한 패들 시프트를 비롯해서 타공이 되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의 가죽 스티치 느낌도 너무 좋고요. 전자식 계기판 같은 경우는 제가 렉서스 차를 탈 때마다 늘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로 정말 센세이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액정창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원형 다이얼이 양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맛을 자극하고 또 아주 인상적인 시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창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감성을 200% 만족시켜주는 이런 계기판은 정말 렉서스 칭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아주 길게 와이드 형태의 모니터가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하나의 깊은 글래스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 이 양 옆쪽까지 통일이 되어서 그런지 차가 아주 길고 또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에도 충분하고요. 기본적인 모니터 사이즈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날로그 시계를 넣었고요.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굴곡과 조각을 넣어서 그런지 이렇게 장식으로 마감을 해 놓았죠. 이렇게 한 가지의 일체형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고급감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짝 계단식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아주 간단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송풍구 이런 거 없습니다. 송풍구가 무려 3개가 위치해져 있고요. 조수석 쪽에 하나가 더 있죠.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구성인데 상당히 깔끔하고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게 표현을 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글로우박스 여는 부분도 금속 재질을 넣어서 상당히 느낌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센터 페시아 쪽 일단은 운전자 중심의 성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격벽을 쳐 놓았어요. 근데 이 격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또 곡선을 타고 잘 내려오면서도 이 스티치와 가죽이 맞물려서 상당히 아주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큼직한 센터 콘솔을 비롯해서 뭐 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은 다 안쪽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케이스를 열면 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유리창을 온전히 다 한꺼번에 내리고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요. 콘솔 박스 역시 이렇게 한번 열면 조금 더 간단한 뭐 컵홀더 개념보다는 그래도 뭐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여기에 한번 더 열면 기본적으로 이 콘솔 박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섬세하게 또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 놓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렉서스 하면 또 이 소재 그리고 마감의 장인이지 않습니까? 또 LC500 컨버터블 렉서스 라인업 중에서도 또 최상급을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스웨이드로 마감한 이 계기판 위쪽 커버를 비롯해서 웬만한 눈에 보이는 곳은 죄다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이 닿는 부분이라든지 글러브박스 안쪽까지도 상당히 엠보싱 처리를 잘 해놓아서 무언가 부딪힐 때 아프지 않고 또 딸깍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어 쪽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야 진짜 이렇게 고급스러운 도어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또 붙여놓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입체적이고 또 굴곡진 모습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버튼을 누르는 감각 하나하나까지도 상당히 섬세하게 만드는 게 렉서스의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이 차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오르고 내릴 때 이런 딸깍딸깍 하는 느낌, 아니면 볼륨 조절 다이얼을 올리고 내릴 때의 느낌은 야 정말 웬만한 아주 최고급 오디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감각이거든요. 이런 부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 톱이 맞물리는 부분에서의 마감 퀄리티 진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퀄리티는 결국 톱이 접힐 때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를 최대한 줄여주게 되죠. 이런 청각 아니면 촉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감성적으로 최대한 섬세하게 퀄리티를 끌어내는 게 렉서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납 공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차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뭐 경량 로드스터급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거대한 럭셔리 오픈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납 공간만 놓고 보면 웬만한 소형차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어 양 옆쪽에도 그렇게 깊은 수납 공간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도 솔직히 온전히 역할을 해내는 거는 이 앞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좀 쓰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마음에 드는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뒷좌석 같은 경우도 2열이 이 위치해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탈 수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2열은 그냥 단순히 짐을 조금 더 놓기에 알맞은 뭐 가방 정도 몇 개 넣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을 탑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보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단거리 이동해서 뭐 간단한 짐을 넣을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납 공간이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V형 8기통 5000cc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고요. 자연흡기 방식이에요.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립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 477마력, 최대 토크 55.1kgm를 발휘합니다. 와,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설레요.
8기통 5000cc 자연흡기라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 엔진에서 주는 이 명확한 장점과 매력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흡기답게 무언가 끊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연 현상 같은 건 절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느 속도에서든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조금만 더 가속 페달의 스로틀을 열면 즉각 반응을 하면서 속도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매끄럽고 정말 물 흐르듯이 가속 페달을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해도 이 속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이 속도계 하나하나까지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흡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정하게 속도를 올리고 있다가도 조금 더 스로틀을 활짝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속 시원하게 가속 페달을 뿜어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즘과 같이 다운사이징 터보가 대세를 이루는 시점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의 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사운드도 한몫을 하는데요, 배기음보다도 엔진음에 조금 더 집착을 하고 더 좋은 소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그렇게 거친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2000rpm 부근에서 조금 오로롱 오로롱 하면서 팔기통 빡빡 때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면서 특히 3000rpm 부근으로 갈수록 이 사운드가 확실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깊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3000rpm 이상에서 4000rpm으로 바늘이 튀면서 무지막지한 소리를 뿜어내어 줍니다. 이 감각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참 사람을 매료시키고 홀리게 만드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00rpm, 3000rpm 부근으로 가면 조금 더 하이톤의 사운드가 들리다가 4000rpm으로 튀기면 어마어마합니다. 4000rpm을 뛰어넘고 그 이상 5000, 6000으로 갈수록 소리는 더 커지거든요. 이런 감각이 역시 고성능 차, 특히 이 엔진 성능을 중요시하는 차를 타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과 같이 5000rpm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가도 다시 변속기를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내리면 이 다운 시프트 할 때 느끼는 사운드도 기가 막힙니다. 엔진음이 감동입니다, 정말. 확실히 이 차를 타고 있으면 렉서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막 백파이프 터트려 가면서 막 팝콘 튀기면서 막 그런 소리, 막 쇼업을 중시하는 그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차는 디자인만으로도 이미 쇼업에 충분하고요. 오로지 엔진에서 들리는 정말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8기통 5000cc가 돌아가는 이 사운드만 오로지 운전석에서 즐기고 여유롭게, 때로는 아주 즐겁게 타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렉서스 확실히 무언가 드러내기 좋아하면서 막 번화가에서 우랑우랑 막 터트려 가면서 타는 차는 절대 아니다. 정말 럭셔리가 무엇인지, 고성능 프리미엄 오픈카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또 어떤 회사인지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든 차가 LC500 컨버터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스펜션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세팅 범위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반 세단처럼 여유로운 또 이 승차감을 보여주고, 반대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상당히 단단해지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의 서스펜션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놀랐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민감해지고요. 이 도로 위에 잔 굴곡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긁으면서 알려줘요. 이 엉덩이 끝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굽이치는 고갯길이라든지 아니면 트랙에서 상당히 주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렉서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 서스펜션의 감각,
물론 독일 차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예민하거나 딱딱한 편은 아닌데 충분히 탄탄하게 또 이 스포츠 주행에 아주 적합한 놀라운 능력을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조금 더 가속 페달을 짓이기면서 코너를 들어가고 탈출을 할 때 그 과정, 물론 이 275mm 사이즈의 브리지스톤 뒷 타이어가 최대한 접지력을 확보하면서 탈출을 노력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감이라든지 아니면 탈출할 때 그런 좀 매끈한 안정감 같은 거는 독일 차가 좀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좋게 말해서 약간 좀 날것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차가 갖고 있는 특히 LC500 컨버터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느낌은 예전에 수프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아주 나쁘다 단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의 아주 재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조금 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 아쉬운 부분도 눈에 보입니다. 저는 이 변속기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10단 자동 변속기 생각보다 그렇게 민첩한 맛은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10단까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이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업 시프트 그리고 다운 시프트를 했을 때 반응이, 우리 가격만 놓고 보자고요. 이 차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포르쉐도 물망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서는 이 변속기가 조금 더 제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층 더 좀 민첩한 세팅을 보여주면 조금 더 이 V8 엔진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껴지네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내내 아주 깊은 만족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역시 이 오픈카의 특징이 오픈 에어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톱이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좋아. 이렇게 톱이 열린 상황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뭐랄까 이 차가 갖고 있는 아쉬움은 금세 훌 날려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톱을 열면 엄청난 엔진 사운드가 한 2배는 증폭되면서 운전자에게 또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아주 너무나도 고맙고 또 좋은 LC500 컨버터블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운드 듣고 싶으면 무조건 뚜껑 따야 됩니다, 진짜. 와. 네, 마지막으로 렉서스 LC500 컨버터블 이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차의 가격은 1억 7,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쉽게 접근하기 힘든 가격대에 위치해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이 렉서스의 최고급 이 하이엔드 라인업에 또 포지션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갖고 있는 특징, 저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컨셉트카를 그대로 양산시켜가지고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말도 안 되게 아름답고 수려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냥 천천히 달려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특별한 차를 내가 몰고 있구나, 오너구나 라는 대접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이 렉서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정교한 이 소재, 마감 퀄리티, 실내에서의 느껴지는 고급감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V형 8기통 5000cc 자연흡기, 이 단어만으로도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바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를 200% 이상 만족시켜주는 완성도 높은 주행 성능, 퀄리티도 저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의 라이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거대한 대배기량을 얹으면서 뭐 오픈카를 할 수 있는 일본차, 아주 독보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차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뭐 이 차 많이 팔려는 차도 아니고, 정말 내가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오픈 드라이빙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을 원하느냐,
잘 알고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니치마켓을 정확히 관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벌 없이 아주 독보적인 자신만의 영역을 잘 구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다운사이징, 그리고 전기 파워트레인 엔진이 주도를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이 약간 자동차를 좋아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점점 재미없어져만 가는 지금의 흐름 속에서 정말 모처럼 만에 아주 좋은 명기를 만난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빛을 발휘하고 가치를 높이게 되는 차가 LC500 컨버터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즐겁게 보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